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지 7페이지 벡터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7페이지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나오는 수평 정지 조건, 이 조건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이 왜 중요하냐? 이 조건으로부터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의 합이 0이다. 이걸 통해서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 장력이라던가 아니 물체의 무게라던가 그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평 정지 조건, 이 조건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7페이지 자체가 이제 벡터를 분해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벡터 분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원점이고 이쪽으로 이제 F1만큼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에게 익숙한 좌표계는 X축과 Y축에 대한 좌표계잖아요. 그래서 X축과 Y축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쪼갤 때는 삼각비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여기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힘 화살표에서 이만큼 이제 F1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Y축 방향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를 세타라고 뒀을 때 F1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고, X축 방향의 벡터를 F1 코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1 벡터는 F1 코사인 세타만큼의 X축 벡터와 F1 사인 세타만큼의 Y축 벡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벡터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F1밖에 없지만 이 F1을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 쪼개, F1이라는 벡터를 X축과 Y축 성분으로 쪼개, 이게 벡터 분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물체 일단은 질량이 m인 막대가 이제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평과 정지 조건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니까 차근차근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작용하는 모든 힘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힘들의 합이 0이다. 이 조건만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까요? 이 물체는 일단 밑으로 중력이 mg만큼 잡아당기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t2, 벡터 t2만큼 잡아당길 거고, 이쪽으로는 t1만큼 잡아당길 거예요. 이때 t는 장력이겠죠? 그러면 중력이 이제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 mg, 그리고 두 번째 실 p가 잡아당기는 힘 t1, 그리고 세 번째 실 q가 잡아당기는 힘 t2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야 수평 정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 이 힘들의 합이 0이 아니라면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 힘은 물체의 뭐 형태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힘이 합이 0이 아니라면 수평 정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힘들의 모두 합이 0이 된다. 이 조건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좌표축 설정을 해볼 건데, 이 점에서 PQ가 모두 시작을 하니까 이 점을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Y축, X축 원점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힘인 mg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힘을 써놓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중력에 작용되는 힘. 중력은 근데 이제 이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고 이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자면 벡터는 방향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g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x축의 방향, 그러니까 양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mg y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1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t1의 그림을 제가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60도라고 했죠. 근데 아까 수평 조건이 왜 중요했냐면 수평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엇각으로 60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앞서서 삼각비 구했던 것처럼 삼각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삼각형 안에서 삼각비를 통해 t1 벡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가 이 C이 P고 P가 잡아당긴 힘을 T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Y축 성분의 벡터는 T1 사인 60도가 될 거고 X축 방향의 성분은 T1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T1이 작용하는 힘을 표현을 하면 일단 X축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마이너스 T1 코사인 60도 X 벡터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플러스겠죠. 그럼 T1 사인 60도 Y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보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살짝 움직인 다음에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Q를 한번 구해볼 건데 Q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Q도 마찬가지로 직각 조건을 통해서 직각 조건이 아니라 수평 조건을 통해서 이제 엇각을 통해서 직각삼각형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엇각으로 당연히 여기 30도가 나오겠죠. 여기가 Y축 방향 벡터, X축 방향이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삼각비를 이용해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Q고 Q가 잡아당기는 힘을 T2라고 했으니까 T2의 Y축 성분 벡터는 T2 사인 30도가 될 거고 X축 방향의 벡터는 T2 코사인 30도가 될 거예요. 이때는 모두 위쪽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모두 플러스 값이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볼게요. T2에 있어 작용하는 힘은 T2 코사인 30도 X 벡터 T2 사인 30도 X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수평 정지 상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세 개의 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이 조건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X 성분끼리 묶고 Y 성분끼리 묶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 잠깐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그러면 X축 성분부터 구워볼게요. 마이너스 T1 코사인 60도 플러스 T2 코사인 30도 Y축 성분을 모아보면 마이너스 mg 플러스 T1 사인 60도 플러스 T2 사인 30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얘가 0이고 얘도 0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T1 코사인 60도는 T2 코사인 30도 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mg 플러스 t1 사인 60도 플러스 t2 사인 30도는 0. 이게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관계식을 잘 정리해서 두 번째 방정식에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t1. 이 t1의 t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t1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t1의 크기는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잘 풀어주시면 이제 2분의 루트 3 mg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아까 벡터를 분해하는 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개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이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문제에서 MA와 MB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먼저 MA, MB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질량이 M이죠. 그냥 편의상 C라고 둘게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MH가 있을 거고, 이 C를 P라고 하고 이 C를 Q라고 합시다.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TP가 있을 거예요. B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MBG가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이쪽으로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힘 mg와 이 위로 끌어당겨지는 장력 TQ가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가 또 수평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합력이 0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개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A에 작용하는 힘, 두 번째 B에 작용하는 힘, 세 번째 C에 작용하는 힘, 세 가지를 구해서 더해주면 이제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B가 가장 만만하니까 B부터 일단 mg라고 구해놓을게요. 일단 마이너스 mgy 벡터 이렇게 되겠죠? mbg겠네요. 밑에 쪽으로 작용하는 벡터니까 마이너스 mbg y 벡터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왼쪽 A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또 수평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여기 수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일단 45도라고 했고, 일단 이 밑으로 MH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실에 작용하는 힘을 삼각비를 통해서 구한다고 쳤을 때 이쪽 방향의 벡터는 여기가 45도니까 MAG 사인 45도가 될 겁니다. 이쪽 방향의 벡터 X축 방향의 벡터는 MAG 코사인 45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P의 장력은 마이너스 MAG 코사인 45도 X 벡터 플러스 MAG 사인 45도 Y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C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C를 봤을 때 C는 30도라고 나와 있고
밑으로 mg만큼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삼각비를 적용을 했을 때 이쪽은 mg 사인 30도가 될 거고 y축 방의 벡터는 x축 방의 벡터는 mg 코사인 30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실 Q의 장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플러스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mg 코사인 30도 x 벡터, 그 다음에 mg 사인 30도 y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m 마이너스 mbg y 벡터 그리고 이 실 t와 q에 적용하는 힘, 이게 tp고 이게 tq겠죠? 그러면 이 tp와 이 tq와 이 b에 작용하는 중력, 이 세 개의 합이 0이 되어야 정지 수평 상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TP 플러스 TQ 플러스 뭐 B에 작용하는 중력 마이너스 MBGY 벡터가 합이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 이후엔 너무 단순 과정이기 때문에 코사인 45도 뭐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뭐 2분의 1, 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이런 거 넣고 y 성분끼리 묶어서 합은 0, x 성분끼리 묶어서 합은 0 이렇게 하셔서 연립방 정식을 풀게 되시면 이 과정을 혼자서 해보세요. 그러면 ma는 2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오고 mb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연립방 정식을 최종적으로 풀면 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또 이제 수평 정지니까 이제 합류 여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부터 볼까요? 가. 자, 일단 뭐 F1과 F2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 가나 따로따로 해도 되겠죠? 일단 가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 약간 페이크가 있는데 여기 이제 30도가 있다고 뭐 사인 30도 이렇게 하시면 약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쪼갤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거든요. 자, 다시 직각삼각형 그려서 삼각비를 적용해 볼게요. 여기가 30도니까 이쪽 각은 직각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y축 방향 벡터는 d1 사인 60도 y 성분 벡터가 되겠고 x축 성분의 벡터는 t1 사인 코사인이죠. 코사인 60도 x방향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체 A에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A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FA가 존재를 하죠. 그럼 여기서 합력이 0이 돼야 정지 상태를 이룰 수 있으니까 X축 방향의 성분 모두 나타내주면
북쪽으로 작용하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T1 코사인 60도 하나 있고, 다음에 왼쪽으로 작용하는 마이너스 FA가 있을 거예요.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Y방향 벡터를 묶으면 또 여기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A, B의 질량은 각각 m이라고 했으니까 mg만큼 잡아당기겠죠. 그럼 마이너스 mg y 벡터 이렇게 될 건데, y축 방향의 벡터 성분끼리 묶으면 마이너스 mg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위로 잡아당긴 플러스 t1 사인 60도만큼의 y 벡터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해서 이제 그 FA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여기서 2분의 루트 3 T1은 mg 이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T1은 루트 3분의 2 mg 이렇게 될 거고, 이 방정식에서 2분의 1 T1은 FA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FA는 루트 3분의 1 mg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볼게요. 나도 가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여기가 60도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FB 작용하고 있고, 밑에 중력 mg만큼 작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축을 그리고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머지 벡터를 구해볼게요. 이제 얘 익숙하죠? x축 방향의 벡터는 여기가 이제 30도니까 t2 코사인 30도, 그리고 x축 방향 벡터가 될 거고, 이 y축 방향 벡터는 t2 사인 30도 하고 y축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x축끼리 묶고 또 y축끼리 묶어서 0이다 이런 걸 관계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x축부터 볼게요. t2 코사인 30도 하고 마이너스 fb만큼 작용하는 게 이게 0이 돼야 되고,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벡터 마이너스 mg 플러스 t2 사인 30도 또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y축 방향의 벡터에서 일단 먼저 관계식을 따올게요. 2분의 1 t2는 mg. 그럼 t2는 2mg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t2는 fb 이 관계식에서 이걸 대입을 하면 fb는 루트 3 mg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FA와 FB를 모두 구했는데요. 그냥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다 정지, 수평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합력이 0이다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문제 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죠. 다 정지 수평 상태의 이 상황을 가지고 합력이 0이다 이 조건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앞서 했던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속도의 크기가 2분의 1g인 등가속 운동을 한다 했어요. 그럼 앞서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는 걸 앞서 배웠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물체 M이 미끄러져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 물체 M한테 중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수평면이 떠받치는 힘이 존재하겠죠? 수직 방향으로. 그래서 다시 이 각도가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또 여기는 90 세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 경사면 안에서 벡터를 쪼개서 이 기울기와 이 물체 M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제 그 가속도의 상관관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인 값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3g로 등가속을 하고 있으면 수평면의 기울기가 6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다 외워두세요. 어차피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30도인 걸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로 F만큼 주었더니 정지를 했대요. 그러면 또 벡터 분해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수평면이 이렇게 있고 30도만큼 기울어진 경사면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물체 M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것처럼 연직 방향으로는 일단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니까 mg만큼의 힘이 작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떠받드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이제 이 힘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F도 똑같이 벡터 분해를 해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벡터 분해를 하냐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지금 이걸 기준으로 x, y축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수평면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30도가 되고요. 증명은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F, 이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F에 의해서 이만큼의 힘으로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제 일단 뭐 미끄러져 내려오는 힘 이만큼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힘의 합이 크기가 같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부호가 다르겠죠. 하나는 왼쪽으로 작용하고 하나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그런데 이 부호가 다른 힘의 절대값이 같으면 정지를 하겠죠. 왜냐면 합이 0이 되니까. 이것 말고는 이 물체에 영향을 주는 힘이 없으니까 이 두 개의 힘의 합이 0이 된다면 정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이 힘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얘가 일단 30도니까 이쪽 방향 힘은 F 코사인 30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가 이제 60도가 될 거니까 여기가 30도니까 여긴 60도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은 mg 코사인 60도 이렇게 될 건데 얘네의 합이 뭐 이쪽을 마이너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네 합이 0이
이래야 정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주시면 2분의 루트 3 F는 2분의 1 mg가 될 거고, 따라서 F는 루트 3분의 1 mg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설 강의가 끝나는데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저를 찾아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에서 살짝 버벅거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수평면에서 이 기울기의 경사도와 가속도의 크기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관관계가 사인 값의 상관관계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 축을 설정한 것,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을 설정한 것, 이 아이디어도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